우상호 정무수석이 조금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박태구 의원님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전이에요. 이진숙 후보자가는 지명 처리를 했는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왜 임명을 강행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무수석인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자들이 묻자 여당 지도부에 가서 물어봐라. 박최고 설명대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 이후에 대통령이 강선우 고를 결정했는데 정무수석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색이 정무수석인데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뭐 현역이기 때문에 임명 강행했냐라고 하자 여당 지도부 가서 물어봐라.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 같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알려지기론 제가 취재하기론 우 정무수석도 강선우 이진숙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우려 섞인 입장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서 정무수석에게조차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지도부에 가서 물어봐라 라고 정무수석이 얘기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저기 가서 물어봐라. 뭐 이거 아닙니까? 사실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죠. 예. 대통령인데 그것을 여당 지도부에 물어봐라 하는 것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좀 반응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그 예. 이유에 대해서 모르면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도 밝히고 있지 않는데 뭐 이런 거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선회해 본다고 해도 결국에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명 철회는 할 수 없다. 이런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이 굉장히 자진 사퇴를 거부한 것 같아요. 아마 여당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여론이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는 네네.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당과 또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통상적인 경우인데 아마 지난 주말에 강선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의사타진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에 대해서 아마 강선우 후보자가 굉장히 강한 예. 거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추측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여당 지도부에다가 확인해봐라. 이런 정무수석의 답변이 거기서 좀 짜증 섞인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짜증 섞이거나 곤란하거나 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든지 답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한 2, 3일 정도는 또 더 추가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또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지난 주말 상황을 봤을 때 아마 본인이 강하게 거부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았고 대통령실이 강순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도 국민들 앞에 제시되지 않았고 정무수석도 그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다. 과연 야당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야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음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내 사람은 무조건 지킨다는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자, 야당 반대는 뭐 둘째, 셋째, 넷째 치고서라도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많은 분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그냥 저기가 아니잖아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여성전체 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동당. 야당 저희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 공간도 없어서. 이걸 어떻게 다 설득을 하죠? 설명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시민단체,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같은 민주당의 그 보좌관 협의체에서조차도 반대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뭐 그 이진숙 후보자는 그 뭐 탈락을 시켜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강행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그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뭐 이제 그 뭐 다른 여당 의원들이나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강선우 후보자가 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게 된 가장 큰 뭐라 그럴까 힘을 보태주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옆에 이제 곽규태 의원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야당의 국회의원들인 것 같아요. 야당이 너무너무 약하고 그다음에 자중질환에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질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강선우 같은 사람 뭐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해도 그게 뭐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모아가지고 정부에 강한 압박을 넣는 그 단체는 야당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에서 백날 떠들어왔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조목조목 이런 것들을 해줬어야 됐는데 지금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이 뭐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은 대통령실의 오판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판이다. 왜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결국은 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멀리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다 그런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 하루빨리 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민주노동당은 이 정당이니까 진보 정당이니까 정무수석이 가서 이렇게 반대 입장을 냈으면 사실 대통령이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순 후보자에 대해서 왜 임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득하는 역할이 정무수석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정무수석조차 모른다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설득할 거며 예를 들어 뭐 시민사회 수석이 참여연대와 경신련은 어떻게 설득할 거며 하다못해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결과를 받고 설명하는 지금 과정에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야당, 시민단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무겁게 아마 대통령께 보고했을 겁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고려해서 판단을 한 거고요. 문제가 뭔지, 임명 강행 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 뭐 지명 철회 등이 했을 때 어떤 상황이요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임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뭐 그 추정하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도 사과했고 자질의 문제가 장관 자격을 수행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 반면에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고 특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 대상이 된 이후에 장기간 장관이 없는 상태에 매우 불안정한 부처로 지금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 문제가 계속돼서 또 다른 뭐 후보자 지명 또 인사청문회 과정 이렇게 난맥이 지속될 경우에 걱정이나 우려도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단을 했는지 모르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중요하게 이제 강조하는 것은 당에 민주당의 요구가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뭐 김병기 원내대표는 네네. 이 사안 초반부터 이제 계속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었고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또 상당수 당원들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굳이 낙마를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꽤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가 지난 주말 원내대표 초청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민단체, 보좌진 협의회 그리고 여당, 당의 어떤 소리까지 다 무겁게 판단한 결과니 그거는 왜 그랬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네.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소속 의원조차 청문회에서 답답했습니다. 사적 용무의 지시가 반복적으로 있었냐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물었는데 강순 후보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피했기 때문이죠.
사적 용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적 용무 지시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정의를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적 용무를 반복적으로 하셨냐는 얘기를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모두 다 제가 부족한 탓이고요. 반복적이었냐는 거를 묻는 거고요.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정말로 드렸던 말씀 그대로이고요. 근데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의혹 해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적 용무 지시를 정말 불가피하게 한 번 했었느냐, 2번 했었느냐,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한 손 안에 꼽히게밖에 안 했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민주당 의원이. 반복적으로 했느냐. 반복적으로 했느냐를 물어본 이유를 반복적으로 물어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복적으로 했다면 갑질이다라는 강 후보자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혹은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조관심 분들의 지적이 오늘 매섭습니다. 자, 이 궁금한 건 만약에 박성민 최고 아까 그거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민주노동이나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나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추가 입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주말에 임명 강행이라는 소식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진지 요 단체들의 이 두 번째 입장들이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예컨대 뭐 민주노동당이나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나 여성단체나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반대 입장이 또 나온다. 대통령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안 된다. 의혹 하나 뭐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게 없지 않느냐라는 강한 입장이 나온다면 이 대통령실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뭐 리스크로 좀 작동하는 측면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크게 보면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트랙 안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강한 어떤 비판이 나오고 그것이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큰 쓴소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숙고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주말 중에 대통령 결단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사실은 이제 안고 가겠다라는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결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번에 이제 인사를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다,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뭐 예견해 볼 수도 있고 혹은 막을 수도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 단체들과 뭐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를 한다든지 여러 면에서 이 대통령의 고심과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만약에 이 같은 진영 내에서의 반발이 추가적으로 제기된다면 그건 그냥 감내하겠다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2017년 당시 발언 회자되고 있는데 물소대 전략입니다. 물소대들이 악어가 득실되는 강을 건널 때 작전이 있다. 한꺼번에 건너가야 된다. 한 마리씩 건너가면 다 피해를 입는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성남시장 때였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 물소들이 악어떼가 있는 강을 건너듯이 우르르 건너가는 것. 그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곽규택 의원님 물소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사실 도덕성 논란이라든지 불법 논란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지명한 국무총리나 장관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 때문에 불법성 문제 때문에 내가 지명 처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저기서 물소대라고 했는데요. 물소대를 싹 바꿔보면은요. 범죄 혐의자들인 겁니다. 다. 그런 경우에 다 같이 강을 건너자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요. 마치 이걸 비난하는 국민들이나 야당을 물소를 공격하는 무슨 악어에 비유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 이야기를 했을 때 배경이 2017년 뭐 성남시장 때이긴 하지만 지금 저 말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가 글쎄요. 물소에 비유하기에는 물소를 너무 폄하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곽규택 의원님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